오늘의 이야기 에밀레종 천년의 미스테리. 시작하기 전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작합니다. 제1부 34년의 진영과 피로 쓴 전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이야기죠. 경주에 가면 반드시 봐야 하는 국보 제29호. 정식 이름은 성덕대 왕신종이지만 우리에게는 에밀레종이라는 슬픈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종을 칠 때마다 에밀레 에밀레 하고 엄마를 부르는 아이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종을 만들기 위해 펄펄 끓는 샘물 속에 살아있는 아이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오늘 하루설화에서는 교과서에는 나오지만 선생님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던 이 종의 진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서기 8세기 통일신라 시대로 갑니다. 정확히는 742년경입니다. 당시 신라 35대 왕이었던 경덕왕은 큰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신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크기의 종을 만들기로 한 거죠. 왕이 명령합니다. 구리 12만 근을 써서 종을 만들어라. 여러분, 12만 근이 감이 오시나요? 지금 무게로 따지면 약 18.9톤입니다. 요즘 덤프트럭 한 대를 꽉 채우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전국에 내로라 하는 대장장이와 기술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신라는 당시 금속 기술로는 세계 넘버원이었거든요. 당연히 금방 만들 줄 알았죠. 하지만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종을 주조하고 거푸집을 뜯어낼 때마다 종이 깨져 있거나 소리가 둔탁하거나 아예 쇳물이 굳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한번 실패할 때마다 나랏돈이 강물처럼 사라집니다. 경덕왕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갔고 신하들은 수군거립니다. 이건 신의 노여움입니다, 전하. 결국 경덕왕은 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765년 눈을 감습니다. 그의 아들인 8살 꼬마 해공왕이 왕위에 오르죠. 어린 왕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다시 종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계속되었죠. 이때 종 제작 총책임자였던 봉덕사 주지 스님이 꿈을 꿉니다. 정성이 부족하구나.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쇠가 붙는 법. 내일 날이 밝자마자 첫 번째로 만나는 집에서 시주를 받아라. 스님은 새벽같이 길을 나섰고 어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아이를 아는 여인을 만납니다. 가난에 찌든 여인은 씁쓸하게 농담을 던지죠. 스님, 저희 집엔 쌀 한 톨 없습니다. 드릴 거라고는 이 아이 하나뿐인데 이 아이라도 데려가시렵니까? 당연히 스님은 기겁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종 제작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그때 그 아이를 데려왔어야 했다.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 결국 스님은 피눈물을 머금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제정신일 수 있었을까요? 30년의 실패 끝에 찾아온 잔혹한 기회. 우리가 아는 그 전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 다음 2부에서 그날의 쇳물 앞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제2부 천도의 진실과 과학수사대. 드릴 것은 이 아이뿐입니다. 농담처럼 던졌던 어미의 말 한마디가 결국 끔찍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온 그날. 경주 시내에는 비명 같은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시뻘건 쇳물이 펄펄 끓고 있는 거대한 용광로. 온도는 무려 1000도가 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쇳물 속으로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토록 실패를 거듭하던 쇳물이 찰지게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이의 영혼이 구리와 주석을 붙여주기라도 한 것처럼요. 서기 771년 12월 경덕왕이 시작한 지 34년 만에 드디어 종이 완성됐습니다. 높이 3.75m, 무게 18.9톤. 동양 최대의 걸작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타종식이 열립니다. 거대한 닭목이 종을 때립니다. 땡. 그런데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종소리 끝에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에밀레, 에밀레. 마치 아이가 엄마를 원망하며 어미 때문에 하고 우는 듯한 소리.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종을 에밀레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전설입니다. 너무 슬프고 무섭고 잔인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수사 좋아하시나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998년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 전설의 진위를 파헤치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종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만약 진짜로 사람, 즉 척추동물을 쇳물에 넣었다면 반드시 검출되어야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뼈의 주성분인 인입니다.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인 성분 0%.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설은 완벽한 뻥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금속공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쇳물에 사람 같은 유기물이 들어가면 가스가 생겨서 기포가 발생해 종은 100% 깨진다. 당시 세계 최고였던 신라 장인들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아니, 그럼 내가 들은 그 에밀레 소리는 뭔데? 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그건 신라 장인들의 초고도 음향 기술입니다. 종 윗부분에 대나무처럼 솟은 음통은 잡음을 없애는 필터 역할을 하고요. 종이 두께를 미세하게 다르게 만들어서 소리가 웅웅하고 끊어질 듯 이어지게 만드는 맥놀이 현상. 이 과학적인 소리가 사람들의 죄책감과 섞여 아이의 울음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자, 과학은 아이는 없다고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도대체 왜? 신라 사람들은 멀쩡한 종에다 대고 아이를 넣어 만들었다는 이 끔찍한 소문을 냈을까요? 그리고 1970년대 이 종과 관련해 벌어진 믿을 수 없는 현대판 미스터리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 그 소름 돋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3부 이사가기 싫었던 종, 그리고 못다 한 이야기. 과학적으로 아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71년 종이 완성될 무렵 신라는 귀족들의 사치는 심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지옥 같았습니다. 왕을 위해 30년 넘게 고생하며 피땀을 흘린 수많은 이름 없는 장인들과 백성들. 그들의 고통과 한숨이 아이의 희생이라는 이야기로 남은 건 아닐까요? 즉, 에밀레 종은 아이가 아니라 시대를 울린 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종 정말 영물은 영물인가 봅니다. 비교적 최근인 1975년에 있었던 기묘한 실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당시 에밀레 종을 옛 박물관에서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거리는 불과 12km 남짓. 하지만 무게가 19톤이잖아요. 크레인으로 종을 들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멀쩡하던 쇠사슬이 뚝 끊어지고 기계가 고장나고 심지어 인부들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합니다. 경주 시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밀레 종의 저주다, 부정을 탔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합니다. 이 종은 그냥 쇳덩이가 아니야. 새집 가기 싫어서 떼를 쓰는 거니 잘 달래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박물관장님과 관계자들이 종 앞에 제상을 차렸습니다. 막걸리를 따르고 절을 올리며 빌었죠. 종님, 더 크고 좋은 새집 지어놨으니 그리로 가십시다. 제발요.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다시 크레인을 걸었더니 거짓말처럼 종이 번쩍 들려서 무사히 옮겼다는 사실. 이거 당시 신문에도 났던 실제 상황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경주 사람들 사이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에밀레 종 소리 들으면 괜히 집에 전화 한 통 하게 된다.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효도하게 만드는 종이라고요. 서기 771년에 태어나 1975년에 이사 대소동을 겪고 2025년 오늘 우리가 유튜브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에밀레 종. 비록 아이를 넣었다는 건 전설이었지만 10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이야기의 생명력은 진짜 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귀에는 이 종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슬픈 아이의 울음소리인가요? 아니면 시대를 넘어온 예술의 울림인가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전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하루설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